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스펫의 전류전압 관계식, ID, VDS 관계식을 유도를 했어요. 그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식을 앞 페이지에서 본다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포물선의 식이 또 이제 이 포물선의 그 최대값 이 VGS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VGS1, VGS2, VGS3 이렇게 좀 VGS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포물선이 여러 개가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VDS가 VGS 빼기 VTH 까지만 이 포물선의 식이 유효하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채널 핀치오프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세츄레이션 돼서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포물선 관계식, ID하고 VDS의 관계식이 이런 포물선 관계식이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관심 있는 거는 VDS가 매우 작을 때, 요 부분이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래프가 포물선의 그래프라서 곡선이죠. 커브가 되지만 만약에 VDS가 매우 작은 영역만 좀 들여다본다면 마치 이렇게 세 개의 직선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VDS가 매우 작을 때는 직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하고 전류 전압 관계가 직선의 관계가 있다면,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곧 저항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유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VDS가 작을 때, 매우 작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VDS가 작을 때, 그러니까 VDS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이 식에서 원래 전류전압 관계식에서 VDS가 작을 때라고 그랬으니까 VDS의 2차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차항만 갖고 이 식을, 그러니까 요 VDS가 작을 때는 2차항을 무시하고 1차항만 갖고 우리가 식을 다시 어프락시메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보면 ID하고 VDS가 리니어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요 값들 μnCox W over L VGS 빼기 VTH는 다 주어지는 값이죠. μnCox WL VTH는 디바이스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이고, VGS는 내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입니다. 지금 가정은 VGS가 어떤 특정한 값에 픽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VGS1이든 VGS2든 VGS3든 픽스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VDS와 ID 있는 이런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류와 전압이 비례하다는 얘기는 그 비례 상수가 곧 저항에 해당한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걸 저항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항으로 환산을 하면 이 값에 해당하는 저항 값을 우리가 환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역시 다시 얘기하면 μNCox W over L VGS 빼기 VTH는 다 상수기 때문에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결정이 되면 모스펫은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는 이 값에 해당하는 저항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앞절에서 한번 볼까요? 채널 레지스턴스라는 이제 채널이 저항으로 보인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채널이 형성된 다음에 VG에 따라서 이렇게 채널 저항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채널 저항이 존재한다. 저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 채널 저항은 게이트 전압의 함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수식으로 정량적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것처럼 R-on 채널 레지스턴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앞서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 채널 저항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바꿀 수 있는 값은 VGS예요. 모스펫이 주어지면 μN, COX, WL, VTH는 다 고정된 값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VGS를 조정하면 채널 저항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서서 이 모스펫의 채널을 형성하면 그거는 곧 볼테이지 컨트롤드 레지스터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수식적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VGS가 매우 높으면 채널 저항이 얼마예요? VGS가 매우 높으면 여기다 적어볼까요? VGS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라면 R5는 0이 될 거고, VGS가 threshold 볼티지 이하라면 채널이 없기 때문에 R5는 무한대라고 볼 수 있어요. R5이 무한대라는 거는 그게 오픈됐다는 거고, R1이 0이라는 거는 채널이 숏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특성을 이용해서 모스펫은 뭘로 사용이 되냐면 스위치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VGS를 높게 가하면 마치 숏으로 보이고, VGS를 threshold 볼티지 이하로 그냥 0V를 가하면 오픈으로 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스펫을 일렉트로닉 스위치, 전기적인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다. 기계적인 스위치가 아니라 전기적인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또 모스펫이 사용되는 여러 많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휴대폰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부가 있고 송신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수신할 때는 일정 시간 동안 수신을 하고, 또 송신할 때는 일정 시간 동안 송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테나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안테나를 두 개를 쓸 수가 없고, 안테나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리시버가 쓸 때는 스위치가 이쪽으로 연결되고, 트랜스미터가 쓸 때는 이쪽으로 연결돼서 이제 스위치가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회로가 있으면, 수신부나 송신부에 전자 회로가 있으면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스위치가 있게 되죠. 이런 스위치들이 실제로 모스펫으로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모스펫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온이나 이렇게, 이쪽은 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오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은 온이 되고 오프가 되고. 그래서 이 모스펫을 적당히 잘 조정하면 우리가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스펫을 스위치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앞에 한번 가볼까요? 온저항이 중요한데, 온저항이라는 것이 VGS가 무한대일 때는 온저항이 0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회로적으로 전압을 무한대로 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 휴대폰만 하더라도 전압은 배터리가 3.7V니까 1, 2V 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저항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보내면 0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0이 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값이 존재하는 거죠. 작게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미터가 있을 때 스위치를 숏을 시킨다 하더라도 온저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저항에 의해서 시그널이 어테뉴에이션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전압을 V인이라고 하고, 스위치의 온 저항을 R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테나는 우리가 50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V인이 내가 만약에 여기다 1V가 나오고 있다. 그럼 Vout은 1V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작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온저항이 50옴이다. 그러면 V인에서 Vout이 어떻게 돼요? 반으로 깎이겠죠.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온저항을 1옴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1분의 50으로 깎이니까 많이 깎이지 않죠. 거의 그대로 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스펫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온, 오프 특성을 구현할 수 있지만 온 상태에서 온 저항을 피할 수는 없고 그 온 저항이 그래도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온 저항을 어떻게 작게 만들 것이냐? 다시 한번 뒤로 가겠습니다. 요 식에서 보면 온 저항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게 다 주어진 값이라고 했고, 특히나 이제 VGS는 우리가 인가할 수 있는 최대값이 존재해요. 어떤 회로 시스템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휴대폰 생각해보면, 뭐 기껏해야 1, 2V 아니면 3V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걸 최대로 준다 하더라도, 뮤앤 COX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으면 온 저항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회로 설계자로서, 하나 더 만질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예요, W. 보통 W over L 또는 W인데, 뮤엔이나 COX는 머티리얼 파라미터입니다. 뭐 실리콘이 주어지고 도핑이 주어지면 변할 수 없어요. VTH도 거의 머티리얼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공정을 해버리면 거의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엔, COX, VTH는 바꿀 수가 없는데 W하고 L은 뭐죠? 이거는 모스펫의 크기예요. 게이트 위스하고 게이트 랭스. 근데 우리가 모스펫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물질, 반도체 물질은 변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W하고 L은 내가 이렇게 모스펫 크기를 크게 또는 다르게 제작할 수 있어요. W하고 L을 내가 제작할 때 그 립소그라피 공정을 해서 이렇게 큰 것도 제작하고 작은 것도 제작하고 이건 비교적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모스펫을 스위치로 사용한다. 그리고 온 저항을 낮춰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설계자가 한 가지 더 만들 수 있는 거는 W over L을 값을 키우면 이 값이 커지면 온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 저항이 최대한 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W over L을 키우거나 또는 VGS를 키우거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여러분들 말이 W over L은 aspect ratio라는 거 합니다. aspect ratio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디멘전의 비율이라는 뜻인데 W over L을 aspect ratio라고도 부르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W over L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자, 지금 모스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제 또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스펫의 특성 곡선이 이게 포물선이에요. 네, 포물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포물선을 좀 이렇게 여기가 VGS 빼기 VTH고 요 값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값이 얼마냐면 요 곡선은 같은 식을 여러 번 쓰는데 써보죠.
여러분들 전자회로에서 내가 뭐 외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는데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 모스펫을 배우는 입장에서 요 두 개의 식은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나올 거고 여러분들 여러 번 써야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요 포물선의 식, 그 다음에 최대값의 값,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스펫은 자, 요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고 했죠? 채널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럼 채널 핀치오프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터널링 이펙트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이렇게 그 포물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는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걸 우리가 전류가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채널 핀치오프가 일어난 다음에는 전류가 이렇게 수평선을 따라갑니다. 요게 그 모스펫의 IV 특성 곡선 네, 전체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스펫은 그 region of operation, 그러니까 동작 영역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채널 핀치오프 이전의 영역과 채널 핀치오프 이후의 영역. 이걸 뭐 그림을 좀 그리자면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영역과 채널이 핀치오프가 돼서 이렇게 닫힌 영역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채널 핀치오프 전과 후를 우리가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은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saturation region이라고 합니다. 예. 트라이오드라는 말은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저항 영역이라고 뭐 번역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여기 채널 저항이 이렇게 그 리니어한 저항으로 보인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게 요 VDS가 작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저항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채널 핀치오프가 일어난 다음에는 전류가 세츄레이션 된다라는 의미에서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오드 그 모스펫은 트라이오드 리전일 때는 요 식을 따라가고 세츄레이션 리전일 때의 전류 값은 요 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모스펫이 트라이오드 리전에 있다 그러면 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다 그러면 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트라이오드 리전과 세츄레이션 리전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죠? VDS가 VGS 빼기 VTH보다 작으냐? 그럼 트라이오드 리전. VDS가 VGS 빼기 VTH보다 크냐? 그러면 세츄레이션 리전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VDS 요 그림이 뭐 중요하니까 계속 이제 같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 포물선이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요거를 그 회로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요 지점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회로적으로 많이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회로도를 가지고 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스가 그라운드가 돼 있을 때 게이트 전압이 이렇게 있고 드레인 전압이 있으면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 사이가 요 전압이죠. 요 전압. 그러니까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만큼 작으면 그게 곧 핀치오프가 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작은데 얼마 작으냐? VTH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VDS가 VGS 빼기 VTH다가 핀치오프가 되는 점이죠. 이게 지금 모스펫입니다. 그러면
세츄레이션은 언제냐? 세츄레이션 리전은 이걸 그림을 그리자면 게이트 전압이 있고 이게 자꾸 오류가 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게이트 전압이 있고 소스는 그라운드고 드레인이 이렇게 그 이게 이제 VTH라고 그랬는데 드레인 전압이 그 이거 이상 지금 드레인 전압이 드레인 전압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 대비 VTH 떨어진 거 이상이 되면 세츄레이션이고 만약 근데 이제 이쪽은 세츄레이션 리전이고 이쪽은 세츄레이션 리전이고 근데 이것처럼 게이트 전압이 있고 그 게이트 전압에서 VTH가 떨어진 점이 존재한다면 이 전압보다 드레인 전압이 낮다. 그러면 트라이오드 리전이다라는 거죠. 트라이오드 리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하거나 그럴 때 모스펫 회로를 해석할 때 이 VDS가 VGS 빼기 VTH보다 크냐 작으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작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식을 쓸 거고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VDS가 VGS 빼기 VTH보다 크냐 작으냐인데 그거를 회로도로 보자면 드레인 전압이 좀 크면 되게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세츄레이션이고 너무 작으면 트라이오드 리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값이 어디냐? 그 기준 값이 어디냐? VGS 빼기 VTH 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 모스펫은 W 오버 L이 2하고 0.1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B만 주어졌어요. 보통 이제 W하고 L은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위스가 2 마이크로미터고 렌스가 0.18 마이크로미터인데 어차피 뭐 단위는 캔슬 아웃 되니까 2하고 0.18 숫자만 주면 B만 주면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소스는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게이트는 1V를 가하고 있고 드레인은 5kΩ을 통해서 1.8V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커런트를 구하시오. 이 M1이라는 모스펫의 커런트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커런트라는 게 이제 드레인 커런트.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커런트죠. 그리고 이제 모스펫의 파라미터인 UNCOX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 퍼 볼트 스퀘어, 트레시홀드 볼티지는 0.4V로 주어져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UNCOX나 VTH는 거의 공정에서, 제조 공정에서 결정되는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주어지는 값이에요. W 오버 L은 설계자가 좀 바꿀 수 있는 값이고, VDD 이런 전압이나 저항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바꿀 수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바꿀 수 있는 값이죠. 어쨌든 이런 회로에서 우리가 전류를 구해봅시다. 자, 전류를 구하려면 모스펫은 전류전압 관계식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츄레이션일 때 해당되는 식이 있고 전류전압 관계식이 있고 트라이오드 리전일 때의 전류전압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몰라요. 이게 세츄레이션 리전인지 트라이오드 리전인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대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두 개 다 해봐야 됩니다.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보고 검증을 해보고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풀어서 다시 검증을 해보고 재검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맞는 답은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먼저 가정을 합시다. 네, 감으로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츄레이션 리전인지를 다시 한번 베리파이를 할 거예요. 베리파이가 되면 그러면 세츄레이션 리전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끝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식이 적용이 돼요. 모스펫의
그 ID VGS 관계식은 이 식에 적용이 되죠. 여기서 보면은 뮤 NCOX, W 오버 L, 그 다음에 VTH 다 주어진 값이고, VGS도 주어졌어요. 1V가 주어졌죠. 세츄레이션이라고, 리전이라고 가정하면 이 값을 그냥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때 단위 조심해야 돼, 단위. 이게 뮤 NCOX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 퍼 볼트 스퀘어니까 MKS 단위를 쓴다면 100 마이크로까지만 써주고, W 오버 L은 지금 2 오버 0.18이라고 나와 있고, VGS는 1V고, VTH는 0.4V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요 값을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갖고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모스펫에 진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냐라는 거는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이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트라이드 리전에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죠? 세츄레이션인지 트라이드 리전인지. 그건 우리가 VDS 값을 갖고 판단합니다. VDS 값이라는 거는 드레인에서 소스까지의 이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VDS 값. 그렇기 때문에 VDS라는 것은 이 지금 현재 회로에서 보면 VDS라는 것은 VDD 빼기 ID RD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VDD는 주어진 값이고, ID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고, RD는 주어진 값이고, 그럼 이걸 다 계산을 하면 얘가 0.8V가 나옵니다. 0.8V. 자, 그러면 세츄레이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VGS 빼기 VTH도 봐야 돼요. VGS 빼기 VTH는 얼마예요? VGS는 1V로 주어져 있고, VTH는 0.4V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VGS 빼기 VTH는 다시 말하면 0.6V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보죠. 0.8V에 0.6V. VDS가 VGS 빼기 VTH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0.8V VDS가 VGS 빼기 VTH보다 크니까 세츄레이션 리전이죠. 세츄레이션 리전이 베리파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츄레이션 리전을 가정하고 다 풀었는데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는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게스가 컨펌이 된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서 1.2V로 바꿔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2V로. 답 여러분들 예상하겠지만 이거는 트라이드 리전 세츄레이션 리전 아닙니다. 트라이드 리전으로 값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리전 가정하고 풀어서 VDS하고 VGS 빼기 VTH를 한번 비교해보고 아니네. 그럼 트라이드 리전을 다시 가정하고 풀어서 답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의 회로를 해석할 때 이게 바이어스 컨디션에 따라서 트라이드 리전이냐 세츄레이션 리전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스펫의 기본적인 IV 특성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했고요. 이제는 주제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그림을 또 그릴게요.
우리가 ID vs VDS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VDS 빼기 VTH를 기준으로 해서 트라이드 리전, 포물선과 세츄레이션 리전 이게 일정한 그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리고 요 지점이 어떤 점이라고요? 채널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지점. 그럼 요걸 모스펫을 좀 보자면 이렇게 그려놓고 채널 핀치오프가 딱 이거를 색깔을 좀 바꿔서 그리겠습니다. 채널 핀치오프가 딱 일어나는 지점이 요 점이에요. 요 점. 근데 VDS를 점점 더 많이 가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점점 더 많이 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채널 핀치오프가 되는 점이 좀 앞으로 당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널 핀치오프가 되는 점이 이렇게 당겨져서 채널 랭스가 원래 이 앞 슬라이드에서 나왔었는데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줄어든 꼴이 되는 겁니다. 채널 랭스가. 근데 이 전류값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전류의 식은 얼마예요? 이 전류는 요런 값입니다. 2분의 1의 μNC 역수 W 오버 L 곱하기 VGS 빼기 VTH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전류 값은 여기에 L이 들어가 있어요. L. 채널 랭스. 근데 요 지점, 그러니까 채널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지점부터 쭉 VDS를 증가하면 채널 핀치오프 지점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채널 랭스가 마치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줄어드는 것처럼. 이펙티브하게 보면 채널 랭스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이 전류 값이 요 채널 핀치오프가 되는 순간에는 요 점이지만 점점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L이 줄어드니까 이 전류가 점점 조금씩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채널 랭스가 변한다.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랭스에서 VDS를 핀치오프 이후에 점점 더 키우면 채널 랭스가 변한다. 채널 랭스가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전류는 더 이상 이렇게 컨스탄트 하지 않고 이게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과장해서 그린 건데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물론 직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갖다가 쭉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왼쪽 네거티브 VDS 축에서 만나는 점을 보면 이 전압을 우리가 early voltage라고 하는, 우리가 BJT에서 배웠죠. early voltage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BJT에서는 요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early effect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arly effect가 있었어요. early effect는 왜 생겼냐면 베이스 위스가 줄어들면서 생겼어요. 찾아보세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전혀 뭐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채널 랭스가 줄어들면서 전류가 증가하고 그 전류가 증가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봤더니 이 X축에서 만나는 점을 early voltage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스펫에서는 우리가 이걸 early voltage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early voltage라고 하긴 하지만 early voltage, early effect가 아니기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이펙트이기 때문에 early voltage라는 말보다는 요걸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VA라고 쓰지 않고 보통 이거의 역수를 람다라고 써요. 람다.
1 오버 람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만약에 early 볼티지가 100V다 그러면 람다는 0.01 이 되는 거고, early 볼티지가 10V다 그러면 람다는 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수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BJT에서 똑같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 saturation region에서의 식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자, 요식이에요. 요식 앞에서 그 방금 썼던 식이라면, 요식만 보면 VDS가 증가함에 따라서 ID가 증가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뒤에다가 1 플러스 람다 VDS를 쓰는 겁니다. 요 부분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를 설명하고, 이 파란색 부분, 파란색 전류 관계식을 설명하는 거가 되고, 요게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까지 있어야지만 좀 더 정확한 모스펫의 전류 전압 특성이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 BJT에서 생각을 해보면, BJT에서 여기다가 써보면 BJT에서는 요 뒷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VCE 오버 VA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팩터가 들어갔었죠. 이런 팩터가 이렇게 곱해졌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1 플러스 람다 VDS, 람다가 early 볼티지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근데 이제 BJT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했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모스펫에서는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를 람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early 볼티지 또는 람다가 모스펫에서는 좀 BJT와 다르게 좀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람다가 채널 랭스에,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채널 랭스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왼쪽 그 모스펫하고 오른쪽 모스펫을 한번 보죠. 왼쪽 모스펫은 랭스가 작은 모스펫이고, 오른쪽 모스펫은 랭스가 큰 모스펫이에요. 그리고 공정이 똑같아요. 이게 머티리얼 파라미터나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합시다. 그런데 IV 특성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거는 좀 더 급격하게 전류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급격하게 일어나고, 요거는 좀 더 플랫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early 볼티지로 따지자면, 여기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면 이건 early 볼티지가 작은 거고, 이건 early 볼티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early 볼티지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early 볼티지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네, 이게 지금 early 볼티지로 좀 얘기를 하자면, 람다라는 거는 우리가 early 볼티지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식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볼티지로 하면, early 볼티지라는 것은 그 랭스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처음에 주어지는 랭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early 볼티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BJT는 보통 early 볼티지는 그냥 뭐 디바이스의 특성하고 상관없이 거의 머티리얼 파라미터, 프로세스 파라미터로 다 주어졌지만, 모스펫에서는 처음에 랭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early 볼티지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5 마이크론 미터 랭스를 갖는, 게일 랭스를 갖는 FET의 early 볼티지가 10V다 또는 람다가 10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1마이크로 FET를 갖는 1마이크로미터의 게일 렌스를 갖는 FET의 람다는 얼마일까? 람다라는 것은 랭스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랭스가 지금 어떻게 됐죠? 0.5 마이크로에서 1 마이크로면 2배가 됐죠. 그러면 람다는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람다는 얼마가 되죠? 반이 돼요. 10분의 1의 반. 다시 말하면 20분의 1 단위로 보면 볼트의 역수, 또는 얼리 볼테이지로 따지자면 얼리 볼테이지는 원래가 10V였으니까 10V의 2배가 되죠. 그래서 20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모스펫에서는 BJT하고 다르게 early voltage 또는 channel length modulation 파라미터가 주어진 FET의 람다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어떤 FET가 VDS가 saturation region에 있는데 VDS가 0.5V일 때 1mA의 전류를 흐르고 있다. 근데 그리고 그 FET의 람다는 0.1이다. 다시 말하면 원리 볼티지가 10V이다. 만약에 VDS를 1V를 증가시키면 ID는 얼마가 증가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DS가 0.5V일 때 1mA가 흐르고 있었는데 VDS를 1.5V로 바꾸면 ID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 ID라는 게 지금 식을 좀 쓰면 다시 한번 일단 식을 썼습니다. 우리가 ID라는 것은 ID식을 다시 한번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VDS가 0.5V에서 1V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DS가 바뀔 때 전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전체 세츄레이션 식에서 나머지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VDS만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VDS가 어떤 값일 때의 ID 값과 VDS가 좀 달라졌을 때의 ID 값의 관계는 요 뒤에 텀에 의해서만 비례해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VDS1일 때 ID1, VDS2일 때 ID2.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값이 VDS가 0.5V를 VDS1이라고 보고 그때의 전류를 1mA라고 한다면 VDS를 1V로 증가시킨다면 여기가 1V가 되고 ID2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람다는 0.1이고 요걸 넘겨서 계산을 하면 ID2는 1.048mA가 되고, 다시 말하면 ID가 얼마가 바뀌었어요? 48 마이크로암페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mA에서 48 마이크로암페어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VDS가 0.5V에서 1V가 증가하면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여러분들 BJT 할 때 하고 똑같이 이 얼리 이펙트가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도 똑같이 모스펫에서 아웃풋 레지스턴스로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할 때 전류가 얼마가 변하느냐가 결국 아웃풋 레지스턴스일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드레인 소스 볼티지가 얼마 바뀌었어요? 0.5V 증가했죠. 그랬을 때 드레인 커런트가 얼마 증가했어요? 48 마이크로 암페어 증가했죠. 따라서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계산을 하면 10.42 킬로 옴이 됩니다. 이게 모스펫의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되는 거죠. BJT 할 때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